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숨쉰 채가 아니고 숨진 채로 이제 발견된 전형수 씨. 알고 보니 뭐 이재명의 첫 건 중에 첫 건입니다. 첫 건 중에 첫 건. 행정은 바로 이 전형수, 그리고 이제 정치는 정진상,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재명 측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김용, 정진상 이 라인을 핵심으로 이제 보는데, 사실 김용은 정진상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그들은 순수 공무원들은 아니에요. 그 김용이라든가 이 정진상은 그냥 뭐 꾼들이죠, 꾼. 그런데 순수 공무원들, 공무원 출신이고요, 원래. 그 널공이라 그러죠. 그 널공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번에 이 사망한 전영수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기이합니다. 그동안 언론에 별로 노출이 안 된 인물이고, 혐의 선상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다. 특히나 말이죠, 이 숨진 전 씨가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60억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성남 FC에 후원하는 명목으로 60억을 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돈을 후원 명목으로 줬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돈이죠. 불법적인 어떤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다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전형수 씨가요. 그래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깊숙이 내막이 뭐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되는 거죠. 현재 말이죠, 이재명의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 2014년 11월 정진상이가 네이버 관계자를 만나 이재명의 임기 동안에 성남 FC에 60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요구할 때도 바로 이 전영수 씨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같이 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공무원 자격으로 간 사람은 이 전형수고요.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그냥 그 이재명의 분신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포지션에 또 있었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요,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전영수 씨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발언을 했던 사람은 전영수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검찰은 네이버에 성남 FC 후원이 드러나지 않게 희망 살림을 끼워 넣어 우회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전영수 씨가 개입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다만 검찰은 현재 이 전영수 씨에 대한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 전영수 씨는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영수 씨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다른 수사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렸죠.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그 모친상, 거기도 지금 방문했던 이야기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대북 사업 관련해서 어떤 부탁을 했고요. 권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잘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대북 송금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위중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영수 씨가 생각외로 굉장히 굵직한 어떤 동아줄을 갖고 있다, 잡고 있다. 이 줄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거대한 복마전이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한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 섭네일에서도 지금 말했습니다만, 유족들이 이번에 이 돌연 이 전영수 씨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혹해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서가 지금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이재명 전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이 전영수 씨가 유서에 대표님 이제 다 내려놓으시죠, 이제 정치 접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유서 내용 자체를 여기 이제 현장 유족들은 기이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유서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당시 성남시장 혹은 도지사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한 것뿐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남겨진 가족에 대해 미안함과 걱정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영수 씨의 유가족이 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유가족이 유서 내용 공개를 원치 않아 유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요. 지금 이 유가족들은 종전에 이재명 관련 그 사망자들과는 달리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킬러에 의해 가지고 타살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유서 공개하면 자살로 이제 굳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이제 공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부검 결과를 기다려 본다. 부검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 유족들이. 만일에 타살이라면 그야말로 엄청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경천동지할 그런 대사건이 됩니다. 이거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는 그런 조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휴전선 이북의 어떤 세력들 혹은 황해바다 건너 저쪽에 어떤 세력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물론 정황상 문이 잠겼고 그 안에서 이제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도 성의 있지 않은 거죠. 너무도 이만한 일로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믿어집니까?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설령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어떤 범죄 혐의가 다 입증되더라도 그냥 맘먹고 감옥에 가면요 뭐 얼마 살겠습니까?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뭐 그 안쪽 아닙니까? 그 안팎 아닙니까? 맘먹고 그냥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저쪽 진영에서는 이런 죽음들이 너무도 많아요. 윤명이만 해도 벌써 2명 아닙니까? 거기 뭐 쉼터 소장 여성이죠. 손 소장이라고요. 그분도 그 타살 정황이 그런 의심이 굉장히 드는데도 지금 뭐 그냥 덮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 이 목을 졸라서 그냥 사망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욕조에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이제 그 유미양 관련 사건을 그 이제 담당하던 그 판사 회식 도중에 갑자기 그냥 쓰러지면서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너무도 자주 터지니까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마디 했던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아킬레스 건이고 대북 송금 혐의가 포함된 2차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 다음 체포 동의안은 바로 이건 대북 송금 혐의가 포함된 쌍방울 대북 송금인데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대리 조문을 갔던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 만년 비서실장입니다. 10년, 비서실장만 10년을 했어요. 엄청납니다. 자, 그는 장례식장에서 쌍방울과 북한 측의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하며 대북 사업의 모범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김성태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직 비서실장의 죽음이 아닌 것 같다. 김성태의 진술로 급물살을 타는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 정인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자, 이재명에게 가장 불리한 대북 송금 수사가 이건 가장 불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가장 무섭고 위험한 사건이죠. 이 대북 송금은. 자, 이재명에게 가장 불리한 대북 송금 수사가 턱 밑을 조여오는 시점에 가장 확실한 정인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수사 지연으로 2차 체포 동의안도 미룰 수 있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추리 소설보다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요. 이 대북 송금건은 이재명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후 배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그 후 배후. 지금 경기도는 뭐 용성연대, 경기동부연합 뭐 등등 했어요. 그리고 저 알로도 있고요. 이들 뒤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 뒤에도. 정진상이도 그런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기는 인물이고
이재명 또한 갑자기 저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는 뭔가 어둠의 조직이 없었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한사코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기 사건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독직이라든가 그밖에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 뭐 공범 유용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이들 뒤에서 뭔가 그 암중으로 작용했던 그런 세력들, 그 조직들 엄청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설명이 안 돼요. 대장동만 해도 단순히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규모가 크거든요. 대선 자금은 물론 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대선 자금 용으로 보기에도 너무도 그 규모가 큰 겁니다. 뭐 조 단위 돈이 필요합니까? 다 모으면 한 조 단위 좀 될 거요. 백현동 뭐 어쩌고 하면서 다 모으면은 그거는 다른 의도, 다른 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요. 유족이 이번에는 다른 어떤 사망 그 사건과 달리 유족들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검을 의뢰하고 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부검을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뭐 신속하게 화장 처리하고 그냥 끝나버리던데, 자, 어떤 새로운 어떤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